이재명의 재판을 다 미뤄라. 더불어민주당 개딸들이 사법부에 이른바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속행하면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개딸들 중에서 어떤 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개싸움은 룰 따지는 거 없다. 이게 개딸들이죠. 지금 개딸들은 정부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와해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지난번 판결을 정말 택도 아닌 시비를 걸고 있어요. 뭐 6만 쪽을 다 읽어봤냐 뭐 이런 식입니다. 저는 개딸들이 이런 공격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의 이른바 부동층 중도층이 정말 정내미가 떨어져서 더 이상 개딸들 근처에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개딸들의 행태를 보면서 땡큐 개딸 2차례에 걸쳐서 논평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개딸들이 정말 개싸움 수준으로 룰도 없는 진흙탕 개싸움 수준으로 전국을 몰아가는 것이 대선에는 나쁘지 않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는 짐짓 딴짓하고 있어요. 계속 무슨 대선 후보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재판 지연 전술의 일환인지 아니면 거기다 더해서 온갖 엄살을 떨면서 동정표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갑자기 무슨 이재명에 대한 공격 정보가 있다 그러면서 경호를 대폭 강화했어요. 사람들을 직접 손을 안 잡아요. 그 뭐하러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어린애들만 뭐 손을 잡는 데는데 그리고 방탄복을 입고 어린애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자가 말로는 혁명이 곧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전례와 사례에 비춰볼 때 공산주의 혁명을 폭력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총알이자 혁명의 수단이다. 투표가 총알이자 혁명의 수단이다. 혁명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화끈한 변화니까 공산주의로 몰지 말라.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투표가 총알이다. 모택동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 얼치기 좌파인 이재명이가 모택동의 그 말, 막스 레닌의 그 혁명,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론의 진수는 잘 모르고 어쨌든 어디서 총알이란 단어는 귀에 들어왔는지 투표는 총알이라 이러고 있어요. 모택동이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거를 지 나름대로 짝퉁 수준으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화끈한 변화다. 공산주의로 몰지 말라 이랬는데 자, 우리가 역사에서 혁명이라고 부르는 변화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또 시민혁명, 뭐 명예혁명, 청교도혁명, 뭐 이렇게 혁명자를 붙이죠. 그런데 그 모든 혁명은 나중에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스스로를 나 혁명한다. 우리는 혁명해야 돼. 라고 스스로를 혁명을 자임한 그 세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게 어설프게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혁명하겠다고 떠드는 순간 지금껏 스스로 혁명을 자임했던 유일한
세력인 공산주의 세력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공산주의로 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는 대답이 없죠. 이렇게 무식한데 이게 토론이 되겠어요? 쥐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데. 그런데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모든 혁명은 역사가들이 뒤에 붙여준 겁니다. 명예롭게 피도 별로 안 흘리고 혁명했으니까 명예혁명이라고 부르자. 청교도들이 주도했으니까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자. 나중에 보니까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근대사회의 주체가 됐으니까 그걸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어떠냐.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 혁명할 거야. 우리는 혁명 세력이야 라고 자임한 것은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치기가 더 무섭자 그러잖아요. 얼치기들이 더 무섭단 말이에요. 이거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모택동의 그 유명한 태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거를 갖다가 쓰면서 혁명이라고 공산주의라고 몰지 말래.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혁명을 자임한 세력은 공산당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애들 만날 때도 방탄복 입고 하는 이 쫄보가 무슨 놈의 혁명이야? 일단 혁명을 하려면 지 목숨도 걸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 애들을 만날 때 방탄복을 입어? 이런 참. 답정너식 여론조사로 김문수를 지금 국힘 지도부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거냐?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물어보겠대요. 단일화 할까요 말까요? 단일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물어보겠대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99% 단일화 해야 된다고 답이 나오겠죠. 이런 정말 황당한 그야말로 답 정해져 있는 이걸 여론조사랍시고 하겠다는데 그것도 오늘 하겠다는데 목적이 뭘까요? 진짜 당원의 뜻을 몰라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김문수 압박하겠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봐라 당원들 99%가 단일화 하라 그러는데 왜 자꾸 안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압박하겠다고 지금 이런 정말 택도 없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와 국민의힘 쌍권이라고 보통 합니다만 쌍권 밑에 이양수 사무총장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다 한딸들이죠. 한동훈 똘마니들. 이것들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출발점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6월 3일 밤부터였다고 합니다. 5월 3일 밤. 5월 3일 밤에 이제 당의 후보가 된 김문수와 국힘 지도부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쌍권 이것들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그날 김문수한테 단일화해야 된다고 압박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마음 잡고 공부하러 공부방에 들어가는 애 등 뒤에다 대고서 공부해!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자 김문수가 당연히 단일화 해야지. 당연히 단일화 해야지 하면서 한덕수하고도 해야 되고 이낙연이 하고도 해야 되고 이준석이 하고도 해야 되고 황교안이까지도 해야 돼 라고 대답을 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어디 단일화 대상이 한덕수 하나입니까? 다 해야지. 그러자 이 김문수의 이 말에 국민의힘 국힘 쌍권이 당황을 했다는데 난 이것들이 도대체 왜 당황했는지 모르겠어. 당황을 하면서 중요한 게 한덕수와의 단일화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은 처음부터 그냥 김문수를 불쏘시개로 해서 한덕수를 후보로 세우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날 저녁부터 대놓고 압박을 한 거죠. 그러자 김문수가 야, 이 당이 한독수 당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한독수는 아직 이 당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이야. 그때부터 김문수를 압박하는 이 쌍권들과 당 지도부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폐악질에 김문수가 마음이 상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것들이 지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김문수를 압박을 했어요. 쌍권 이것들이. 해서 그 압박 수단 중에 하나가 11일 전당대회 뭐 이런 거 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총장 교체 못하겠다고 버틴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단일화 할까 말까를 당원들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는 이 택도 아닌 답정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김문수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답정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권영세는 전 당원을 상대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7일 오늘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발반하겠다. 필요한 조치가 뭘까요? 당의 대선 후보 뽑아놓고 이것들이 무슨 또 다른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협박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당의 대선 후보로 뽑히면 본인이 사퇴하는 거 말고는 후보를 교체하거나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당헌 당규상. 무슨 필요한 조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런 답정너식 여론조사 그거 가지고 무슨 압박이 된다고. 이를테면 김문수가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다면 또 이런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김문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단일화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겠다고 했지. 다만 내가 후보니까 내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권영세 이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전당원 상대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하겠다 해놓고 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신의를 깨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지그들이 뽑아놓은 대선 후보한테 이따위 폐악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자 어제 1박 2일로 영남권 투어를 대선 후보 자격으로 시작했던 김문수가 어제 오후에 영남권 대선 후보 투어를 중단하고 당이 나를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공작질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고 전국위원회와 전대를 기습적으로 소집했다. 후보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거는 나를 대통령 후보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공작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대선 후보로 행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고 후보 일정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차례 논평에서도 김문수의 진심, 내가 전화통화 3번 했다. 어제 그제 단일화에 대한 김문수의 진심은 변함없다.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경주 방문 도중에 일정을 중단하고 올라왔는데 김문수는 일정을 중단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다. 단일화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다시 얘기한 겁니다. 후보가.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나하고 사전에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전국이야 전당대회도 소집해놨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이것들이 앞장서서 끌어내렸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 당이 이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이럴 거면 경선을 세 차례를 도대체 왜 했냐? 1차 컷오프, 2차 사자 대결, 그리고 마지막 결선. 왜 세 차례나 경선을 했냐? 이럴 거면. 그래서 저는 후보로서의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김문수는 당원 대상으로 단일화 여론조사 즉각 중단해라. 그거 해보나 마나 아니냐. 내가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나도 하겠다고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를 지금 왜 하는 거냐. 날 압박하겠다는 이유 말고 도대체 무슨 이유가 또 따로 있냐. 쌍고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 우리는 그냥 할 거야. 우리는 그냥 할 거야. 김문수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당원 대상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거를 쌍권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김문수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날짜에 나온 얘기니까 내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렇게 되죠.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다.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인 내가 주도하겠다. 제가 여러 수십 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단일화는 후보직을 담보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후보가 아닌 어떤 사람도 단일화를 결정할 수 없어요. 저것들이 뭔데 자꾸 나서 이렇게 해서 후보 일정을 중단하고 김문수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이 권성동이 이자 국회의원 한 2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김문수 후보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저것들 딴에는 단일화에 대한 설득을 하러 갔다고 하는데 단일화 안 하겠다 그래야 설득을 하지. 이것이야말로 협박쇼고 압박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각 김문수는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쇼만 하고 기자들 불러서 갔으니까 쇼만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권성동이가 김문수 후보 집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시각에 김문수 측에서 전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그러니까 어제 날짜니까 내일 오후 6시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 6시 김문수 후보가 한독수 후보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그 얘기 뭐냐? 니가들 나서지 마라. 자격도 없는 것들이 왜 자꾸 나서냐. 이 얘기죠. 그러자 이 권성동이가 이 발표를 보고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단일화를 잘 할 거면 우리가 왜 나서냐 이랬는데 네, 정말 무슨 애 데리고 어르고 달래듯이 지금 이따위 식으로 지금 이 행동을 하는데 아니 내 쌍권한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 야 쌍권 이것들아 김문수가 애로 보이냐? 에? 권성동 이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눈물을 흘리면서 탄핵시켜달라고 했던 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자입니다. 당 지도부로 있으면서 그 넉 달 이상 진행됐던 탄핵 저지 투쟁에 당은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사실상 방관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까지 끌어내리려고 온갖 발악과 발작과 공작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 자유파의 손으로 직접 이것들 정리합시다. 예, 더 이상은 못 봐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은 비상의총에서 후보를 교체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읍소를 했고요. 홍준표는 김문수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나 경선 때 쓴 돈부터 돌려줘. 후보 교체할 거 뭐하러 경선했어? 사기치지 말고 내 돈부터 돌려줘.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문수는 대선 후보로서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당 74조의 규정을 근거로 필요하다면 비대위 해체도 할 수 있다. 이것들이 뭔데? 합법적으로 선출된 후보한테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겁박하고 폐악질을 하냐. 그러자 이 권성동이 이자가 아무리 대선 후보라도 비대위 해체 권한은 없어, 이러고 버티고 나왔는데, 정말 사사건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과 존중함도 없어요. 그런데 김문수는 이거를 본인이 주장한 게 아니라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였을 때의 얘기를 그냥 인용을 했어요. 당무 우선권,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무 우선권은 대선 후보의 정권 행사다.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는 현재의 비대위도 해체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홍준표가 발언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윤희숙이 이거 정말 참내 정말 가짜지도 않네. 이자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벼락감투를 썼어요.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대선 후보를 무지막지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판이 깔렸는데, 단일화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이 깔렸는데 여기에 김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간 거짓으로 당원을 기만해 경선을 통과한 것이니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 우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들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어제 후보 일정을 중단하면서도 단일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윤희숙이 이자 단일화판이 깔렸는데 김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과 전제를 딱 놓고 나서 그러면 당원 기만해서 경선 통과할 것이니까 후보 교체해야 된다. 전형적으로 좌파들이 대통령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자유파 공격할 때 쓰는 수법을 이자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후보 교체론을 한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제 의총에서 나경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선 후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축출하는 모습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공당이 아니다. 후보를 사퇴시키거나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큰일 난다.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서 오늘 강행하겠다고 하는 전당원 상대 단일화 찬반조사, 이거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는 당이 억지로 김문수 대선 후보를 교체한다면, 그러면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 자기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우선 모두 변상해라.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날 만나겠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시간 내서 만나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4강에 든 후보들은 최소 2억씩 냈다, 경선 비용으로. 그것만 더해도 50억 원 더 될 거다. 이거 변상하고 나서 후보를 교체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데 당헌 당규에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는 본인이 사퇴하는 것 말고는 없다. 왜 쓸데없는 짓들 하냐. 지금 이 전당대회를 11일 날 한다고 지금 당 쌍권이 발표를 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이게 포천 가평에서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정말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뺏겨버린 가산점으로 김용호 전 후보가 변호사죠. 전당대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전당대 소집 요건이 부존재하고 전당대 진행이 불가능한데도 이걸 하겠다고 한다. 그럼 결국 뭐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소집하겠다는 이유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김문수를 교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당무를 거부하고 1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선대위도 발족시키지 않는 등 선거운동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김문수 후보로 하여금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연장선에서 제6차 전당대 소집 공고를 함으로써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전당대회는 무효다. 따라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시켜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지금 합법적 절차로 선출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에 대한 쿠데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는 새 세력이 야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현재 국민의힘의 당권을 틀어쥐고 있는 쌍권입니다. 쌍권과 그 일당들. 그리고 두 번째 세력은 족벌 언론들입니다. 어떻게든 내각제로 끌고 가려고 자기들이 다루기 만만한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 또는 단일화하려고,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이 족벌 언론들의 작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한딸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여기저기에 포진되어 있는 이 배신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이제 김문수까지 제거하려고 암약, 지금은 사실은 거의 대놓고 광분하고 있는데요. 이 세 세력이 합법적 후보인 김문수를 죽이기 위해서 며칠째 지금 쿠데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즉시 단일화 약속을 번복한 김문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지금 이 족벌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김문수가 단일화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로 달랑 후보가 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우선 사실이 아닙니다. 김문수가 지지율 1위를 기록하게 된 게 단일화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전국 주사파들이 국회에서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협박할 때 한덕수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그 협박에 따라서 다 일어서서 배꼽 인사까지 하면서 사과했을 때 유일하게 꼿꼿하게 앉아서 버틴 김문수의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야, 진짜가 나타났다. 그래서 김문수 지지가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그 얼마 후에 김문수가 자유파 진영, 국민의힘 캠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중에서 단연 1등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무슨 놈의 단일화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김문수는 우리 자유파의 탄핵 반대 투쟁에 가장 부합하는 자유파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인식과 지지 위에서 1위가 됐던 겁니다.
그 김문수가 경선을 하면서 단일화하겠다고 가장 먼저 주장했어요. 그것은 무슨 방법을 쓰든 이재명을 꺾고 개딸들에게 나라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자유파의 간절한 열망을 김문수가 받아들여서 단일화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게 마치 무슨 조건부처럼 이렇게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김문수의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 의지를 행동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김문수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마치 단일화 약속을 해서 1등이 됐으니 단일화 약속 안 지키면은 후보 쫓아내도 상관없다. 이따위 택도 아닌 이 주장으로 김문수의 진심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사설로 즉시 단일화 약속을 번복한 김문수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단일화가 목적입니까? 단일화가 목표예요? 아닙니다. 단일화 없이도 대선 승리할 수 있으면 뭐하러 단일화 얘기하겠어요?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를 최대한 창출해야 이재명을 꺾고 대선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대선 승리라는 목적에 부합하던 수단 중에 하나로 단일화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목적은 대선 승리입니다. 단일화 자체는 그 대선 승리를 향해서 가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길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후보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죠. 뭐 쌍권이니 뭐 한딸이니 뭐 저 족벌 언론들은 전부 다 단일화가 목적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지금 김문수는 단 한 번도 단일화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단일화를 거부한 것처럼 몰아가면서 그러니 후보 교체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지금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쿠데타죠. 배신자들 중에서 그야말로 아주 사악한 배신자들, 위장하면서 스파이 노릇하다가 그 마각을 드러내는 배신자들이 가장 사악하죠. 박수영이라는 자, 부산의 지역구 재선 의원입니다.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할 때 그 밑에서 부지사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자가 국민의힘 안에서 한덕수는 생각도 안 할 때 한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한덕수 출마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 놓고는 느닷없이 김문수 캠프로 들어갔어요. 후보들 중에 김문수가 후보가 돼야 사심없이 한덕수와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단일화가 자기네 뜻대로 한덕수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자 갑자기 김문수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박수영 이자 다시 기억하기도 싫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때 김기현이 당대표 만들 때 나경원이 출마했다가 결국은 주저앉았잖아요. 그 연판장을 주도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의 DNA가 어디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박수영 이자의 말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라통 터지고 화병 도진 상태에서 이런 거 전해드리면 더 화가 나실 건 알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는 알고 가야죠. 박수영이가 김문수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더랬어요. 근데 이자가 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문수가 맨날 도망 다니기만 한다. 내가 알던 김문수가 아니다. 70이 넘으면 공직하면 안 된다.
그 이자가 꿈에도 지금 그리고 있는 한독수 대망론. 내 한독수는 그럼 나이가 몇일까요?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그렇게 내뱉으면 다 말인 줄 압니까? 그 생년월일 확인해 주세요. 김문수, 한독수의 생년월일. 또 박수영은 어제 그저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하는 이 SNS 단톡방에다가 김문수가 전형적인 좌파식 조직 탈취 시도를 하고 있다는 글을 공유했어요. 김문수가 옛날 좌파 활동할 때 이 조직 탈취하는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식의 비난글을 공유했어요. 지가 쓴 건 아닌데. 또 페북에다가 이렇게 김문수를 비난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진실한 분이라 단일화 하실 분이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지 부탁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김문수를 지지했는데 그 지가 뭐라고 박수영이 재선 의원에 불과한 이자가 부탁한다고 의원들이 움직여요? 하여튼 했는데 적어도 어제까지는 제 판단이 틀린 상태라 의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렸다. 참 진작부터 입이 가벼워서 제가 별로 상종하지 않았던 자인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요. 김문수, 한독수의 그 생년월일입니다. 김문수 1951년생. 예, 그러니까 윤석열 나이로 74세. 예. 한독수 1949년생. 윤석열 나이로 76세. 이 70세 넘으면 공직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독수 만들려고 대놓고 김문수 캠프에서 새작질을 했던 자가 김문수가 자기네 구도대로 안 움직인다고 김문수를 맹비난하면서 70세 넘으면 공직하면 안 된다? 이 박수영이랑 한 몸처럼 움직인 자 중에 김미애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또 그 옆에 지역구예요. 이 김미애 이자는 어제 오후부터 단일화 촉구 취지로 단식에 돌입했어요. 그럼 이 단식이 김문수, 한독수 두 사람을 향한 것이겠습니까? 단식이라는 형태의 투쟁 방식이? 누가 봐도 이건 김문수를 압박하기 위한 단식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요. 지금 뭐 이것저것들이 다 지금 뭐 온갖 잡것들이 다 지금 단식한다고 나서는데 이것들 말이죠. 지난 넉 달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 종북 주사파 개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단식 투쟁하고 삼보일배 투쟁했어요. 수많은 집회를 했어요. 그 추운 날 밤 노숙 투쟁했어요. 전재영님 28일 단식했어요. 그때 이것들 단 하나라도 단식한 적 있어요? 그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종북 주사파 개딸들과 싸울 때는 단식 한번 생각도 못했던 자들이 이제 김문수를 상대로 해서 단식 투쟁을 해? 제가 지금 국민의힘 족벌 언론 한딸을 비롯한 배신자들이 김문수를 죽이기 위한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근거들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당의 행태를 보고 혀를 차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지지하고 뽑아놓은 김문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런 행태들이야말로 경선 때부터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 있었던 자들부터 한덕수를 만들기 위해서 새작 스파이 짓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정치의 금도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의 정치를 대놓고 할 수 있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덕수도 김문수도 한덕수도 지금껏 단일화 안 하겠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단일화는 후보의 결단에 의한 것이니 자격 없는 것들은 좀 가만히 있어라. 압박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 김문수와 한덕수가 어제 저녁 6시에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 15분, 75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한 번 만나서 합의할 거면 그처럼 쉬운 단일화가 어디 있어요? DJP 단일화 그거 하는데요. 비밀회의만 10여 차례 있었습니다. 비밀회의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도요. 수많은 양쪽의 특사들이 수십 차례 이상 회담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성공적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때는 한 번 만나서 끝났습니까?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 이제 끝났다, 결렬됐다고 한 이후에 기적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대선 6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주제로 어제 처음 만났어요. 김문수와 한덕수가. 그래서 합의가 없었다고 이 난리들입니까? 김문수는 어제 합의 없이 끝난 회동 후에 오늘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오늘 4시에 만나자. 그러자 영남 일정을 잡고 있었던 한덕수가 일정 조정해서라도 그러면 올라와서 만나겠다. 2차 단일화 회담이 오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약속을 어겼네, 어쨌네, 이런 식으로 김문수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어제 회동에 대해서 한덕수 측의 이정현 대변인은 특별히 합의된 사안 없다. 한덕수 후보는 오후 기자회견 내용과 똑같이, 이게 오후에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똑같이 당에서 단일화에 대해 입장을 정해달라. 입장 정해지면 거기에 응할 것이다.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그리고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무소속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김문수와의 만남에서도 되풀이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문수는 회동 후에 제 나름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한덕수 후보에게 말씀드렸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당에 다 맡겼다.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만 반복적으로 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단일화 1차 회동은 이렇게 합의 없이 끝났어요. 그럼 2차 회동하고 3차 회동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이 사무실 일로 옮겼어요. 이 사무실을 옮기기 전에 사무실 후보지 몇 군데나 본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처음 와갖고서 덜렁 계약했겠습니까? 여러 수십 군데를 한 달 이상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다 이것저것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거 결정했어요. 사무실 하나 정하는 것도 그런 것인데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 처음 만나서 결론 안 냈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한덕수 입당시켜서 경선에 참여시키지. 아니면 특례도 줘도 돼. 컷오프에서는 제외하겠다든지. 김문수가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본인이 무소속 후보로는 등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한덕수 후보한테. 그럼 1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김문수로 단일화 되는 겁니까? 그러자 한덕수 후보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문수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이렇게 후보 등록 자체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분을 도대체 누가 정치판으로 끌어냈냐? 어떻게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냐? 도대체 누구냐? 누구긴 누구야? 쌍권이고 김문수 캠프에서 새작질했던 바로 그 자들이지. 어제 회동에서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에 다음 만나는 약속도 잡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문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덕수가 뭐 더 만날 필요 있겠습니까? 이래서 약속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동이 끝나고 나서 2시간 후에 김문수가 단일화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일 다시 한번 회동하자 이렇게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자 한덕수 측에서 최대한 기존 일정 조정에 김 후보자를 만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 회동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동에서 합의가 없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는 회동 이전부터 어차피 이 회동은 결렬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의 쌍권 그리고 배신자들과 족벌 언론들이 쿠데타를 실행하겠다고 준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플랜 B 가동에 착수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그 불필요하고 소모적이고 분란만 일으킬 단일화 관련 전당원 여론조사 중단하라. 이거 대놓고 거부했어요.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 꼭 봐야 알아요? 단일화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러면 필요 없다고 답변할 당원이 몇이나 되겠어요. 또 단일화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11일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되느냐? 그 후에 해도 되냐? 당연히 11일 전에 해야 된다고 대답하지. 1 더하기 1이 2냐 3이냐 묻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따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단일화 필요하다 82.82. 아니 우리 국민의힘 당원을 무슨 유치원생으로 알아? 그래 이런 걸 그래 여론조사라고 해? 단일화 필요하다 82.82. 단일화 시점 후보 등록 전 11일 전이어야 한다 86.70. 이래놓고 이것들이 이게 김문수 끌어내고 쫓아내려고 지금 지것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신동욱이라는 자 이게 수석 대변인인데 이 자가 뭐라고 그랬냐?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행동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당원 80% 이상이 단일화 해야 된다 그랬는데 김문수가 단일화를 지금 거부하고 있으니까 쫓아내자. 김문수는 다시 얘기하지만 단일화 거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또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행동 증거다. 자 보세요.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뽑았어요. 어떻게 뽑았습니까? 10여 명이 출마를 했어요. 1차 컷오프 어떻게 했어요? 100% 국민 여론조사로 했어요. 당원이 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4명으로 압축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당원 50, 국민 50. 2명으로 압축했어요. 어떻게? 당원 50, 국민 50. 굳이 따지면 국민이 더 많은 거야. 그런데 무슨 놈의 당원 의사가 가장 중요한 행동 준 거야? 당 대표 뽑은 거야? 아니 택도 아닌 여론조사를 가지고 협박을 해대면서 그것도 지것들이 갖고 있는 대선 후보 경선 룰도 뭔지도 모르고 지금 김문수 대통령 후보 김문수는 단순히 당원들의 의지만 지금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 전체가 참여했잖아. 니것들이 그렇게 룰을 정해서. 그럼 왜 국민 의사는 안 물어봐? 어제 한덕수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은 6시 김문수와의 회동을 앞둔 1시간 30분 앞둔 시점에서 나왔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 무소속이든 국민의힘이든 일단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고 뛰겠다고 해야지. 11일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 안 되면 등록을 안 하겠다. 대선에 안 나가겠다. 이건 한덕수의 권력 의지를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에요. 더구나 이 11일 단일화는 국민의힘 쌍권이 데드라인으로 정해놓고 강력하게 지금 김문수를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고 딱 그 동일한 시점이에요. 그러니
이 쌍공과 족벌 언론들이 한덕수 쪽과 짜고서 지금 김문수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김문수 지지자들의 이유 있는 항변이 여기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덕수는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건 뭐냐? 김문수 측에서 아니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만 단일화 해도 된다. 아니 실제로는요. 인쇄한 후에도 단일화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되면 사퇴라고 뒤에 옆에다가 안내는 하는데 그래도 이 사퇴한 줄 모르고 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표가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5월 11일이 무슨 그야말로 저 대학교 입학원서 접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데드라인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물론 11일 전에 해야죠. 11일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11일 전에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그 캠프에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하늘이 정해준 데드라인은 아니라고요. 그 한덕수의 말은 국민을 괴롭힐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단일화 하면 됐지 왜 그게 국민이 괴로운 일입니까?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안 되니까 국민이 괴로운 거지. 시간이 좀 걸려도 단일화만 하면 국민들이 행복해지지. 여기에다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권영세 이자가 황우여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경선을 관리했던 선대위원장입니다. 황우여한테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가 결렬될 때 그냥 당에서 TV토론 강행하고 여론조사 강행해서 후보 교체하는 선거관리위원장 역할을 다시 맡아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황우여가 즉각 거절했습니다. 황우여가 거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선대위원장으로서 김문수 후보 당 후보로 뽑았다.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리고 나는 지금 김문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나더러 하라 그러냐. 나는 안 한다. 못한다. 이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가 1차 회동을 하기도 전에 권영세는 결렬될 때에 대비해서 밀어붙이는 계획을 황우여를 내세워서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쿠데타지 뭐가 쿠데타입니까? 그런가 하면 난 참 이거 70대 이상 고령 원로로 구성된 상임 고문단이 단일화 촉구 다지게 돌입했대요. 김무성,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유준상이라고 김대중이 밑에 좀 있다가 이쪽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당 고문인 모양이에요. 83세. 김무성이는 74세네요. 자, 내가 김무성이 유준상이 한테 묻습니다. 니거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한 탄핵 저지 투쟁 때 코빼기나 보인 적 있냐? 한남동 투쟁 현장 그 추운 밤 그 오목한 그 한남동 한남 대첩에 코빼기라도 보인 적 있냐?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온 적 있냐? 뭐 단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니것들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김문수를 공격하는 단식을 한다는 거야 도대체? 니것들이 뭔데? 너네 자꾸 이런 식이면 김문수 지지자 중에 100세 되는 분들이 나와서 김문수 지키기 단식 투쟁하는데 너네 감당할 수 있어? 네, 김문수 지지자들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이인재 대표를 비롯한 전 국회의원 지낸 사람 무려 209명이 김문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209명의 전 의원들입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의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처사와 행동에 심한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 또 김문수를 지지하는 원외당협위원장들 7명이 지금 쌍권이 강행하려고 하는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 이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문수는 어제 한덕수와 회동하기 전에 그저께 일정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온 후 어제 오전과 오후 점심때 안철수도 만났고 나경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행을 예고하고 있는 홍준표와는 만나지는 못하고 한 3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경원은 김문수와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헌 당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적한다. 지지난번 비상의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던 그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를 쌍권과 국힘 지도부한테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쌍권 이것들이 너무 거칠고 너무 서투르다 고 하는 불만과 지적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략이나 갖고 있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대선을 치르겠다는 거냐?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다 공감하지.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단일화가 되겠냐? 도대체 생각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런 감성도 없는 자들 아니냐? 이것들 때문에 될 일도 안 될 것 같다. 방법이 잘못돼도 매우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이 비판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국힘 쌍권 이것들은 대선 후보 선출 특례를 적용해서 심야에 당 선관위를 어젯밤에 가동해 버렸어요. 비대위를 긴급 소집해서 당헌 74조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조항 당헌 74조 2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후보로 뽑았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의결로 후보자 선출에 대한 후보자 교체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선 상당한 사유가 뭔지가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또 후보자 선출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이미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74조 2항은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조항이지 후보자 교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는 후보자 교체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당헌 당규를 위배하고 지금 김문수를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라고 제가 규정하는 겁니다. 이 자들은 권영세가 황우여 전 선대위원장한테 선관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한테 다시 맡아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이 이양수라는 자, 이 아주 대표적인 한 딸 똘만인데 이 이양수라는 자가 지금 사무총장을 버티고 있어요. 이 자한테 선관위원장도 맡아달라. 이렇게 위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들이 제시한 그 쿠데타 일정표가 뭐냐면 오늘 오후 6시에 TV 토론을 한다. 실제로는 TV가 뭐 기다려줍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생방송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오른손인지 뭔지 이거를 해서 김문수하고 한덕수에게 토론 한번 하자. 한덕수는 하겠다 그랬고 김문수는 지금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부터 여론조사 돌리겠다. 그래서 내일 오후 한 4시쯤에 여론조사 끝내고 공표하겠다. 자, 한덕수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그리고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한덕수와 자연인 한덕수와 자기들이 경선으로 세 단계로 경선을 해서 뽑은 합법적인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갑자기 불러다가 토론시키고 여론조사 돌려가지고서 그중에 이기는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거 하느라고 어젯밤 심야에 당연히 사표 냈어야 될 이양수라는 자를 사무총장 하고 있는 이 자를 선관위원장으로 다시 위촉을 한 거예요. 지그들끼리. 그래. 이런 쌍권과 족벌 언론과 한딸 배신자들, 이 자들의 이 쿠데타에 김문수가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꾸역꾸역 끌려가야 됩니까? 그래야만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한덕수는 토론하겠다 그러는데 김문수 쪽은 일체 응답이 없으니까 김문수가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토론 없이 양자 여론조사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가 무슨 법적 근거가 있겠어요? 여론조사일 뿐이지. 그 여론조사로 후보를 교체해? 윤상현은 지금 당 지도부의 이런 강압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절차를 강제한다? 이게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하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당이 사실상 쿠데타를 지금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나라고 하는 것을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다시 주장했어요.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당선인 공고, 황우여 명의로 발표된 이 공고문을 다시 캡처 사진으로 SNS에 올린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여전히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김문수의 자진 사퇴 없이는 후보 교체할 방법이 없어요. 당헌 당규상 어떤 근거도 없어요. 더구나 후보가 김문수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지긋들이 뭐라고 자연인 한덕수와 김문수를 무조건 여론조사 돌려서 그중에 더 잘 나오는 사람을 후보로 다시 발표한다? 이것들이 돌았지. 어떻게 정치를 이따위로 하냐고. 이재명이 개딸들도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는 밟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네. 8시 반부터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는 속보가 떴는데 아직까지 기자회견이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뭐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도 이번 기자회견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대승적으로 김문수가 주도하는 단일화를 발표하거나 아니면 이 당의 이 무도한 이 쿠데타 음모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항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 자유파는 격동에 휘말려 들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공중분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론일침 첫 번째 꼭지, 국민의힘과 족벌 언론들과 배신자들의 김문수 죽이기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네,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대로 김문수 죽이기가 실제로 추진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권영세가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수비해달라고 후보 회동이 성사되기도 전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재원, 지금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입니다. 김재원은 오늘 오후 5시에서 5시 반 사이,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회동은 6시부터 있었습니다. 회동이 있기도 전인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권영세가 황우여 전 선관위원장을 찾아가서 선관위는 아직 존재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 비대위가 선관위 경선이 끝났는데도 선관위가 계속 활동하도록 비대위에서
의결을 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선관위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권영세가 황우여 전 선관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김문수 한덕수 후의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바로 선관위를 다시 열어서 내일 후보자 토론, 모레 여론조사 실시해서 단일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황우여가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원은 지금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이 막 만나서 앞으로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건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에서는 그 이전에 벌써 김문수를 끌어내리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찾아가 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 이렇게 김재원이 강력하게 당 지도부를 비판하자 신동욱이 이자가 나서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전 선관위원장을 만난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권영세가 황우여한테 오늘 오후에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이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 진행될 부분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지 김문수 죽이기 위해서 사전에 공작적으로 이걸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랍시고 내놨어요. 그러면서 선관위 활동 시한이 지난 5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로 연장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 황당한 얘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임시기구입니다. 그걸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맡았어요. 그래서 5월 3일 김문수 후보가 확정됐어요. 선관위원장 황우여가 발표했어요. 그럼 그걸로 선관위는 끝나는 겁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건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후보가 결정되고 이틀 후에 심야에 비대위에서 지그들끼리 몰래 선관위 활동을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김문수 죽이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 쌍권이 밟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신동욱이의 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를 죽이겠다는 음모와 공작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어젯밤에 확인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세의 요청에 대해서 그럼 황우여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황우여 전 선관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선관위원장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 선관위원장 자리 나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그 악역을 시키려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서 응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넉 달여 동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현장에 단 한 번 콧배기도 내보이지 않았던 권성동이라는 자. 이 자가 갑자기 김문수를 겨냥해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재명을 향해서 제대로 투쟁 한번 하지 않았던 자. 박근혜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던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투쟁을 할 때 당과는 관계없다고 끝없이 계속해서 거리를 뒀던 자. 이 자가 자기들이 뽑은 김문수를 죽이기 위해서 단식 투쟁까지 하고 나서겠다는 거예요. 김무성이가 단식하고 유준상이가 단식하고 권성동이가 단식을 해요. 이재명이한테는 한마디 쓴소리도 제대로 못했던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죽이고 윤석열 대통령 죽이고 이제 김무성 죽이기 위해서 단식이라는 수단까지 들고 나와요.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한 권영세의 입장이 지금 막 나왔어요. 이틀 안에 단일화 성사돼야 한다.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자,
후보의 동의 없는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후보가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다면 또 모르겠어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합리적인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후보를 뽑아놓고 그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무작정 단일화부터 여론조사부터 한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일주일간 한덕수도 김문수도 후보로서 선거운동하고 그걸 가지고 TV 토론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을 받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자. 이게 오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로드맵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안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는데 당 지도부라는 자가 그 직후에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하겠다. 어디다 쓰려고? 황우여의 발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황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정확한 개념은 정치 협상이다. 따라서 나머지는 후보들이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무작정 여론조사 하겠다? 대학 입시 딱 한 번 보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냐. 어제 단일화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거, 아니 원래 첫 회담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 후보 측 주변 참모들이 잘 해야 한다. 서로 김문수 측은 한덕수 측에게, 한덕수 측은 김문수 측에게 신뢰 표현도 하고 조그만 불씨라도 살려나가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단일화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황우여의 주장이었습니다. 권영세의 여론조사 강행 입장 발표에 이어서 권성동이 이자, 이거 진짜 양아치네요.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어요. 김문수,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 회견, 한심한 모습. 자, 저런 자를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로 놔둬야 됩니까? 저런 자니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앞에서 눈물 질질 짜면서 제발 박근혜 탄핵해 주세요. 읍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김문수와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인지, 아니면 저 양아치 권성동 한 딸 족벌 언론에 굴복하고 끌려갈 것인지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폐륜정당 국민의힘 해체가 답이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폐륜이라고 할까요? 뭐 다들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영아 살해 사건들이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어서 어쨌든 아기는 태어났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해를 해버리는. 거의 이거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벌어지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정신 이상자의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벌인 일인지는 감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폐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인륜을 부정한 사건이죠. 일륜을 부정한 사건. 이걸 폐륜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제가 국민의힘에게 폐륜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폐륜정당. 자,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 국민의 그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탄생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 죽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폐륜정당이었습니다. 8년 전에 폐륜정당이었어요. 폐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영구히 격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 폐륜 행위를 저지른 자유한국당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폐륜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도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 폐륜을 저지른 자는 두 번, 세 번 저지릅니다. 이것들이 두 번째 저지른 폐륜이 윤석열 대통령, 자기들이 만드는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버린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형사재판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나섰을 때도 이 폐륜정당 국민의힘은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는 관계없다. 그랬어요. 이 폐륜정당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첫 번째 폐륜에 이어 윤석열 탄핵이라는 두 번째 폐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선출한 합법적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쫓아내고 끌어내리겠다고 세 번째 폐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8년 전에 첫 번째 폐륜이 벌어졌을 때 자유한국당을 해체했어야 돼요. 저런 거는 백해무익하다. 그냥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 하고 해체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타격을 받아도 그때 해체하고 제대로 된 자유주의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키워왔어야 돼요. 우리가 그거 못했어요. 그 바람에 두 번째 폐륜을 다시 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폐륜을 지금 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이 있는데, 소 잃고 나서 고치면 뭐하냐 이런 속담입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잃고 그걸로 외양간을 고쳐놨으면 두 마리째 안 잃었을 텐데,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손보지 않는 바람에 소 한 번 더 잃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가 아니라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는 것들. 이게 지금의 국민의 힘이고 사실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입니다. 이 사태에, 이 폐륜적 사태에 저부터 책임이 커요. 왜 진작에 국민의힘 해체하고 새 자유주의 정당을 만들자고 나서지 못했는지 정말 제가 반성합니다. 자유일보는 전광수, 청년사업가 전광수 씨의 칼럼을 게재했는데, 자기 당 후보 흔드는 황당 국힘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참담한 것은 지금의 국힘 지도부가 보여주는 무기력과 어처구니 없는 행태들이다. 승리를 위해 일치단결해야 할 시점에 국힘의 지도부는 유일 대선주자 김문수를 외면한 채 한덕수를 전면에 세우려 하고 있다.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후보 대신에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꽃가마를 타겠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덕수를 후보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한덕수의 대선 행보, 광주에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를 외친 것 말고 뭐가 있느냐. 이런데도 김문수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당내 기득권 세력, 쌍권을 비롯한 당내 기득권 세력이 김문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이 한심한 선택과 행태는 단순한 전략 실패, 대선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멸망에 부채질하는 것이다. 저 종북주사파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조직이 동원되고 대법원 결정조차 흔드는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유파는 도리어 자기 당의 후보를 무너뜨리기에 애쓴다. 이것이 과연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김문수를 버리고 한덕수를 옹립하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패배를 결정짓게 된다. 김문수를 버리고 한덕수를 택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조차 꺼트리는 것이 된다. 선택은 당원과 국민의 몫이다. 무기력하고 배신적인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싸우겠다는 김문수를 중심으로 반드시 이 사태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 이런 칼럼입니다. 어제 2차 단일화談판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김문수는 정당이 나서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정권을 가지는 대통령 후보의 제안조차 개무시하면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 한답시고 강행하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설문 조항에 대해서 하나의 단 한 번의 문의나 상의가 없었다. 당헌 74조 선거에 관한 일은 대통령 후보가 당무 전반에 대해 정권을 가진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다. 자, 여기서 제가 당헌 74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헌 74조, 국민의힘 당헌 7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지난 5월 3일부터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선출된 날 지난 5월 3일부터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김문수는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후보가 된 다음에 입당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 당이 언제 이렇게 외부 인사를 받들어 모시는 경우가 있었냐. 나는 당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당비만 수십억 원을 낸 사람이다. 수십억 원이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수십억 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비 구조라고 하는 게요. 국회의원들은 뭐 몇백만 원씩 냅니다. 당 지도부는 그보다 더 내죠. 그리고 대선 후보로 경선에 뛰면 또 후보 기타금 내야 돼요. 김문수는 2012년에 대통령 후보로서 경선을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3번 했고 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평당원으로서 매달 1,000원씩 내는 당비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내는 당비, 도지사로서 내는 당비, 대선 후보로서 내는 기타금과 특별 당비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뭐 수십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비만 수십억 원을 낸 사람이다. 그런데 후보 만들어주면 입당하고 안 만들어주면 빠이빠이다? 이런 게 도대체 어느 정당 역사에 있느냐. 내가 당 공식 후보가 됐는데 당 공식 후보와 설문 문항, 단일화 설문 문항에 대한 어떤 문의나 상의 없이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이걸 제가 믿고 따라야 하겠느냐. 이거는 적어도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는 단일화의 당사자들이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점을 찍을지 말 건지를 가지고 협상하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설문 문항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로 물어볼 때 그러면 총리가 더 높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항은 한덕수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무소속 후보 한덕수로 물어보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가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문 문항을 실무자가 뚝딱뚝딱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단일화 설문 문항은 김문수 측과 한덕수 측 양쪽이 서로 자기들이 꼭 집어넣고 싶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며칠씩 협상하는 거가 단일화 협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데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항 정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라 그래? 어이, 권영세, 권성동, 내 사람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너네 같으면 그런 여론조사 가지고서 너 미안하지만 너 이번에 공천 못 받게 됐다. 승복할 거야? 권영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기호 2번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다. 아니 이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정당 기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당 기호. 이게요. 1945년, 48년에 처음 그 재헌의회 구성을 하는 그 50선거 때 도입이 됐어요. 정당 기호라는 게. 그럼 그때 왜 도입이 됐냐? 당시 문맹률이요 95%였어요. 후보 이름을 못 읽어 유권자가. 정당 이름도 못 읽어 문맹이니까. 당시에 문맹률이 95%였어요. 근데 이 유권자들한테 투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 기호를 도입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99%가 다 문자 해독이 가능해요. 거의 100%입니다. 문맹률이 0에 가까워요. 없애도 돼요. 아니 당 이름 나오고 후보 이름 나오는데 그놈의 기호 1번, 2번, 3번은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헷갈리긴 하지. 없애도 된다고. 그런데 지금 권영세 말이 한덕수와 단일화할 때 11일 이전에 해야 되는 이유가 기호 2번 누가 차지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게 7, 80년 전에 문맹률 95%대의 국민한테 했던 얘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11일이 무슨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또 뭐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참 오지랖들이 넓어. 아니 무소속 한덕수가 선거 비용 지원을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걱정돼? 그러면 일찍 입당을 시켰어야지 니거들이. 그리고 이거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선거 비용은 정당 후보건 무소속 후보건 15% 이상 득표하면은 선관위에서 다 보존해줘요. 100%. 10% 득표하면 50% 득표해줘요. 보존해줘요. 어차피 선관위로부터 다 보존받을 비용인데 그게 뭘 걱정을 해 그렇게. 이게 택도 아닌 이런 그 이유를 내걸어서 마치 11일이 무슨 심판의 날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의도가. 그게 뭐냐? 지그들이 다루기 어려운 김문수 끌어내리고 자기들 말 잘 들을 것 같은 한덕수를 후보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지금 한덕수가 잘 부응하고 있어요. 한덕수 다 당에 일임했어요. 당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데 왜 당에다가 맡겨. 스스로 결단해야지. 더구나 한덕수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라면 또 몰라. 국민의힘 소속이라면. 한덕수는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국민의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소속이에요. 왜 국민의힘에 맡겨? 스스로 결정해야지. 뭘 하든. 김문수는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김문수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또 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가 저는 정말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 쌍권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무작스럽게 김문수를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일단 법적 안전장치라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김문수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하게 된 100% 원인 제공은 쌍권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는 어제
종편에서 나는 대통령 후보 등록할 것이다. 내가 당의 합법적인 후보다. 따라서 나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에 등록할 것이다. 그러자 아니 당에서 여론조사 오늘 내일 강행한다는데 거기서 지면은 넌 어떡하려고요? 저도 나는 등록한다. 왜? 나는 그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자 그런데 그 혼자서는 등록 못 하는데 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관위에 당 대표의 직인이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근데 저 당 대표 저것들이 도장 안 찍어주면 어떡할 건데?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그게 2016년에 김무성 파동이에요. 이게 당시 당 대표였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천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장 들고 튀어버렸잖아요.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후보들을 뭐 나중에 보니까 도장은 지 방의 근거에다가 놔두고 몸만 튀었다 그러던데 어쨌건 도장 들고 튄 거지. 이 파동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 김무성이가 갑자기 단식에 튀어들고 권성동이가 단식에 튀어들고 권영세가 입만 열면 지금 김문수를 비난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예, 김문수에게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됐는데 김문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판 방식의 단일화도 있고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도 있다. 뭐 당연하죠. 콘클라베 방식, 단판 방식입니다. 여론조사 방식은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11일 전에 어떤 형태로는 단일화 될 거라고 할 때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론조사를 내일 저녁까지 하고 11일 날 오전에 발표한 다음에 후보자가 등록하는 여론조사 방식도 여전히 열려 있고 시간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두 사람이 단판에서 나 포기하겠다 하는 단판 방식의 단일화도 여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네, 어젯밤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심야 회동했습니다. 후보 강제 단일화는 절대 안 돼. 김문수는 당원 당규에 따라 법적으로 선출된 후보다.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 정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면 안 된다. 단일화가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당은 마땅히 어떻게 하면 김문수의 단점을 보완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지를 고민을 해야지 여기서 계속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단일화만 계속 압력을 가해서 결과적으로 후보 망가뜨리고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 뱉고 우리 발등에 스스로 도끼 찍는 거랑 똑같다. 후보 교체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당 지도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당의 근본과 원칙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헌 74조 2 제가 어제 얘기했죠. 이건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조항이지 후보자 교체와 관련된 당헌 규정이 아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 어디에도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법적으로 없다. 따라서 밀어붙이지 마라. 도대체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단일화를 압박하고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쌍고는 빨리 사퇴하라. 패륜정당 국민의힘 해체가 답이다. 제가 진작에 국민의힘 해체 운동을 벌이지 못한 것이 이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단일화 드라마는 계속돼야 한다. 제가 어제 지상파의 일일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의 비밀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막장 드라마. 온갖 불법, 불륜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막장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고 둘째는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권선징악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준 이 폐륜적 행태야말로 드라마 성공 요소의 첫 번째 이 막장에 해당됩니다. 근데 주인공은 그 막장으로 무지무지 고생하고 정말 억울하게 온갖 희생을 당하지만 끝내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권선징악하고 해피엔딩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예요. 이제 김문수, 한덕수에게 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5월 9일이고 후보 등록 11일까지 불과 오늘 내일 후보 등록 당일날 3일밖에 없지만 이 시간이면 그 클라이막스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내기에는 여전히 충분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 드라마는 계속돼야 한다. 사실 어제는 어차피 무슨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회동이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단일화 회동에서 어떤 극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1시간 동안 기자들한테 전부 공개하고 대화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어제는 단일화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벤트였어요. 기자들이 다 보는 거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단일화의 극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건 말이 아니죠. 또 그렇게 되면 극적이지도 않아요. 저는 오늘 어떤 형태로든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가 만날 텐데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만날 수도 있는데 이제 어제 같은 이벤트는 그만하고 그야말로 비밀리에 회동하고 전격적으로 회동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깜짝 놀랄 그런 단일화의 클라이막스 해피엔딩을 만들어 내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고 촉구하고 응원합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퍼포먼스였어요. 단일화를 이어가기 위한 퍼포먼스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을 언론에게 얘기를 한 거죠. 대화는 두 사람이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 낸 겁니다. 한덕수는 단일화는 국민이 원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니 김문수 후보가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22번이나 단일화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단일화 제대로 못하내면 솔직히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그냥 바로 가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김문수 후보한테 드러나는 얘기겠어요.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내는 거겠어요. 뭐 둘 다지만 후자죠. 김문수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해 왔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한 번도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아니 입당도 안 하면서 청구서부터 내미냐. 선거운동 등록도 안 하겠다고 기자회견 했는데 그건 나더러 그냥 자리 내놓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냐. 이게 무슨 단일화냐. 이게 무슨 접촉사고로는 나서 길거리에서 둘이 서로 얼굴 불그락 하면서 하는 얘기를 하면 싸움이지만 이 두 사람이 무대를 장치하고 국회 그리고 온 언론들을 다 불러서 생방송하게 하면서 언론을 향해서 자기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끝난 다음에 싸울 일이 없어요.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포옹하죠. 그런 퍼포먼스였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문수는 오늘 지방 일정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측에 다시 만나자. 어제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자 이정현, 한덕수의 대변인 이정현은 김문수 후보가 회동을 제안하신다면 한덕수 후보는 언제 어디서든 김문수 후보를 만나 뵐 준비가 되어 있다. 일정 조정해서 만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날 거예요. 저는 비공개로 만나고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만나라. 필요하면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해라. 그래야 두 사람이 진정 가슴을 열고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한 구국의 결단을 해낼 수 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결단을 하면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덕수는 단일화가 어느 쪽으로 되든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나 김문수 후보를 적극 돕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회동 후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단일화 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게 김문수 후보와 저 두 사람의 정치 협상이라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이 계속 단일화에 대한 추동력을 주고 계신다. 김문수 후보나 제의 개인적인 손으로 되고 말고 할 문제가 이미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실망하지 마라. 오늘 몇 번을 만나든 정말 가슴을 열고 만나서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가 만들어내는 기적과 같은 단일화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덕수.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김문수 후보에 맞춰서 논평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도 좀 논평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제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하면서 15일 날 TV토론, 16, 17일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일정을 제시했어요.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 쌍고는 이게 뭐 단일화 로드맵이 아니라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로드맵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훈이가 정책위 의장으로 있는데 이자가 11일 이전에 단일화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수백억 원의 정당 선거운동 비용을 집행할 수가 없다. 기호 2번으로의 단일화도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원들에게 누구를 찍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제가 선거비용 얘기나 기호 2번은 무슨 국민을 개돼지로 아냐 이러고서 제가 이미 논평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뭐냐.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덕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84조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떨까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지지가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지지나 추천은 상관없어요. 또 이번에 단일화를 해서 한덕수가 단일화가 되면 자유우파의 후보가 되는 거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때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저것들이 무슨 표 하나라도 갖고 오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말 파렴치한 폐륜 기생정당의 기득권 고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우리가 이재명 개딸들을 격침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수하는
이 대선 투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출마 안 하겠다고 하니 윤상현이 급하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20명이 탈당해서 20명을 탈당한다는 뜻은 교섭단체 구성을 한다는 뜻이고요. 제3당을 만들자. 그래서 한덕수를 그 제3당의 후보로 만들면 의석수에 따라서 정당 기호가 주어지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1번,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한덕수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2번이지만 2번은 후보가 없으니까 2번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한덕수가 3번, 2번이 아니면 3번이라도 기호, 정당 기호를 달고 선거하게 하자. 그리고 정당이니까 정당에서 선거 자금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윤상현은 오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 어제 얘기입니다, 11일 이전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으로 간주하자. 발상의 전환을 해서 20명을 탈당시켜 제3지대로 보내자. 국회의원 한 20명 정도만 바깥으로 가면 기호 3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덕수와 이낙연 등을 모아서 제3지대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이번 달 25일 이전에 김문수와 단일화 시키자. 그러면 2번이냐 3번이냐 싸움이 되는 거다. 후보자 동의 없는 지도부 강제적 단일화. 이거는 정당성 훼손되고 당내 민주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법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당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해봤자 이기는 단일화가 아니라 지는 단일화가 되니까 강제적 단일화 더 이상 당 지도부가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게 윤상현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한덕수의 이 말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어제 김문수와의 회동 후에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한덕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김문수가 단일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까? 자꾸 단일화 하니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김문수가 단일화 언급하지 않았으면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도 출마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출마했을 것이다. 자, 저는 이게 한덕수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도 김문수가 단일화 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라를 걱정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단일화와 관계없이 출마했을 것이라고 하면 단일화 안 되더라도 11일 날 등록 때까지 등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등록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진짜 이 정치판의 그 참새들이 조잘 그리듯이 돈 3억 원이 아까워서 안 하겠다는 겁니까? 대선 후보 기탁금?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진짜 그래요? 저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가 11일까지 단일화하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발언은 대선 후보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잘못된 발언이에요. 그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실망을 줬어요. 그럼 저 사람 왜 나왔지? 진짜 출마는 할 거야? 저는 그 발언을 주워 담고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리고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도 당에 일임했다가 아니고 당원인데 당에 일임했다는 건 말이 되지만 당원이 아니잖아 지금. 무소속이잖아. 무소속이 왜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일임을 해. 독자적인 대선 후보로 등록하고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김문수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덕수가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이런 최소한의 권력 의지도 행동하지 않으면서 당에서 알아서 11일 전에 단일화해서 후보로 만들어주면
출마하고. 아니 이거야말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볼멘소리 하듯이 꽃가마 태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고 뭡니까? 정치판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정치판에 그런 경우가 어디냐고. 저는 이 대목에서 한덕수도 좀 확실하게 자신의 권력 의지를 밝히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